그런 회사가 바로 독일 지멘스. 예. 같은 병이 관련해서 뭐 벼락기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다. 그 식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 흐르는 정도가 예. 사실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압의 역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예. 머릿속은 공식은 이해가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반비례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반비례. 그러니까 반비례. 그러니까 크면 같이 증가하는 건 비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가 하나 커지는데 그 자극받는 것은 줄어드는 거. 커질수록 줄어드는 거. 그런 것들은 반비례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항은 전류를 흐르기 어렵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저항이 커진다. 저항이 커진다면은, 그래서 저항이 3오hm, 15오hm, 이렇게 증가를 하면, 전류가 당연히 흐르기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커졌을 때, 역수로 취해볼게요. 역수로 취하면 3분의 1, 10분의 1. 역수로 취하게 되면은, 잘 흐르는 비율로 봤을 때, 얘 역수처럼 잘 흐르는 거죠? 얘는 0.3이라면, 여긴 0.1 되죠. 잘 흐르는 비율로 하면 얘가 더 잘 흐르죠. 저항이 잘 흐를 거니까. 저항이 작으니까, 얘보다 작으니까, 얘보다는 3배 정도 더 잘 흐르게 표시가 되죠. 이 얘기 혹시 아닌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전압이 여하튼 제 생각은 예.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는 그렇죠. 근데 왜 저항의 역수가 예. G인데 예. 그러면 그걸 전압하고 전압 G라는 거는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정도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죠. 그 조건에서 이제 깔고 가야 될 게 전압이 일정 조건에서. 일정 조건이에요? 예, 전압이 일정 조건. 우리 옴 법칙도 옴 법칙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얘는 변하고 얘는 일정 조건. 예, 일정 조건입니다. 얘는 일정.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문제에 따라 틀려져요.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쓰면 얘가 일정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할 거니까. 예. 그래서 저항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값이 가진다. 1ohm이다 저항이. 1ohm에서 R이 1ohm이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얘 고정시켜 놓고 저항 고정시켜 놓고 얘를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만약 1V 걸면 1A 지나갈 거고요. 10V 걸면 10A. 그러면 이렇게 쭉. 근데 이 자체가 일정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뭘 고정시키느냐. 그것도 같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면 전압을 일단 고정시킨다. 별말이 없으면 전압을 고정시키고 하는 거. 그리고 어차피 저항은 그냥 하나 있으면 그게 고정입니다. 가변시키지 않는 이상은요.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23번에 0.2 모우의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 그냥 여기서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얘를 0.2분의 1 오hm 하면 될 것을 굳이 뒤집었어요. 하여튼 뭐 원래 이러는데 전압이 얼마냐면 IR이니까 그냥 문제를 그냥 푸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역수 취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그래서 전류 3 0.2 그래서 15 이렇게 푸시는 거고 컨덕턴스를 쓸 때는 병렬일 때 편해져요. 병렬 회로일 때 컨덕턴스 개념을 써놓으면 그게 계산이 간단해지긴 하는데 뭐 이것도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덕턴스 구하려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저항 구한 다음에 뒤집어 버리는 연습을 하시고, 일단 저항이 잘 구해지고 해야 그 다음에 컨덕턴스가 잘 활용할 수 있으니까. 거의 기능사에서는 컨덕턴스 개념만 소개하는 수준이고, 이제 산업계산에 들어가면 컨덕턴스를 늘 써요. 당연히 전류구하라면 R분의 V인데 그냥 전류구하면 GV. 회로가 복잡해질수록 간단해져 버려요. 회로가 복잡할수록 GV 들어갔네. GV. 자, 접속 25번 합성저항은 답이 3번? 4번이죠? 네, 4번입니다. 자, 이거 좀 이것도 그러네. 의미 별로 없긴 한데 5분의 1. 예, 답은 26번이에요. 5분의 1. 그냥 이거 물어보려고 컨덕턴스가 뭐냐라는 거 물어보려고 그냥 낸 문제입니다. 컨덕턴스라 개념만 정확히 알면 막 그러긴 한데,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다.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표시한다. 27번. 뭐 이거 좀 풀어볼만 하겠네요. 27번이죠. 예, 이제 뭐 정확히 하자면 얘는 3분의 1 5옴, 4분의 1 5옴이었죠. 이거죠. 원래 저항값은 3분의 1, 4분의 1이었어요. 이걸 한번 합성 저항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우리 배운 대로 합성 저항값을 FM대로 한번 벌써 쓰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죠. 네. 이거 이제 다하고 곱하기로 현기증이 납니다. 그렇죠. 현기증 느끼신 분들 느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컨덕턴스 개념을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7이야. 7. 즉 7분의 1호. 굳이 저항으로 바꾸면 얘 뒤집으면 다시 저항이니까. 합성자 얼마냐? 7분의 1이요.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 안에 또 막 쿵짝쿵짝 해야 되는데, 쉽게 툭 약간 복잡해지면 이제 그렇게 툭 쳐버리면 그냥 간단히 잡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전류값 구하라 하면 여기서 어떻게 구해요? FM도 이렇게 해서 한참 밑에 돌을 한참 넣어야 되고 하는데, 전류값 구하라면 GV 7 곱하기 전압을 만들고 뭘 주든 하면 딱 나와버리죠. 되게 편리해집니다. 복잡할수록 특히 병렬일 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다음 28번에 동일 저항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입구가 면적이 커지는 거니까 저항이 줄어들겠죠. 줄어든다는 것은 2번하고 4번이 있으니까. 네, 동일한 거니까 절반씩. 자, 이거 얘는 3개인데 3개 저항 병렬 접속했다.
얘는 굳이 숫자가 또 작아져 버리니까 커진다고 해야 하나? 컨덕터스에서는 약간 더 불편한 감이 없잖아요. 한데 그래도 컨덕터스를 해보면 그래도 얘보다는 편해요. 그렇죠? 컨덕터스로 구해버리면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그래서 뭐 나오면 어차피 얘가 되죠? 밑에 거 그대로 한번 덜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답은 무조건 4번은 아니다.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요. 왜냐면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4보다 작은 것이 답인데 무려 3개나 포진하고 있네요. 자, 30번 그림과 같이 1, 2, 3 저항 3개를 직병리 접속했다. 합성저항 얼마냐? 이거 사실 또 이거 또 문자라서 또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것은 숫자로 바꿔치기. 숫자로 바꿔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당연히 같은 숫자 안 될 거고요. 서로 겹치면 안 돼요. 약분 되게끔 해도 안 됩니다. 약분이 돼버리면 잘못하면 같아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웬만하면 3개 이상 안 나오니까 1, 2, 3 3개면 1, 2, 3 서로 겹쳐지지 않는 숫자라서요. 그래서 뭐 이 숫자 놓고 계산은 쉽게 하실 거예요. 숫자를 놓고 계산을 한번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숫자로 계산을 둘이 더하니까 3 다시 또 둘이 더하니까 이건 줄어드는 1.5죠.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5가 되는 거니까 전체 이 값은 1.5.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요. 1, 2, 3을 자기 자리에다가 딱 봤을 때 느낌상 1.5가 될 만한 것한테 해지기 빠르겠죠. 그래서 한번 4번 해볼까요? 1, 2, 3 1, 2, 3 그러면 6분의 6 또 아니네 여기는 탈락. 이렇게 해서 넣어서 역으로 가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1번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 안 되는 건 넣어보죠. 얘도 1, 3, 2 이제 6인 거 아니까 6분의 4, 8 얘도 아니죠. 얘도 해볼까요? 6분의 3, 5 5 곱하기 1이니까 얘는 6분의 5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니까 6분의 9가 돼야 되는데 여기 넣어볼까요? 6이고 얘는 1, 2, 3이니까 그대로 9 맞죠? 딱 떨어지니까 그래서 문자로 나와버리면 복잡하니까 그냥 숫자로 바꿔치기해서 주의할 점은 겹치지 않게 이게 만약 다 짝수로만 해버리면 이게 약분돼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3개가 일반적이니까 1, 2, 3 하시면 그 다음에 31번 합성저항 얼마냐 이것도 콘덴서 에스타랑 비슷해요. 이렇게 먼저 계산하기는 배운 것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저도 못하고요. 그럼 이렇게 먼저 훔치자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거 당연히 합쳐서 줄어들 거니까 합쳐서 줄어드는 계산 6 더하기 4 4 곱하기 6 얘도 합쳐서 줄어들 거니까 10 더하기 10 10 곱하기 10 그래서 얘는 5가 될 거고요. 얘는 10분의 24니까 2.4 이게 둘이 하니까 7.4 100mm
7.4 뱀이. 그렇죠. 나도 방금 7.4 뭐 있는데? 약간 그게 뱀이었잖아. 7.4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고스톱 칠 때 7.4인가? 자, 그럼 32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시간 드릴 테니까 32번. 뭐라도 해보셔야 되나? 음. 32번은 절대 1번은 아니죠. 5, 2, 2, 8, 10, 40 싹 더하면 67이고요. 이걸 전부 다 직렬로 구성했을 때 절대 1번은 아닐 거고, 굳이 계산 안 더라도 얘는 2보다 작을 거고, 얘는 8보다 작을 거고, 얘는 5고, 그래서 극단적인 으로 이렇게만 해도 얼마예요? 15죠? 15. 그리고 아무리 없어도 사실 얘는 사실 다 말죠. 얘는 2하고 2 하면 1이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6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6보다는 커야 되고 15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눈 통밥으로 이렇게 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일단 FM들을 푸셔가지고 나중에 숙달 되면 계산기 안 누르고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뭐 숫자가 얼추 이렇게 간격이 크니까 이런 경우는 눈으로 풀 수 있고요. 난이도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요구하는 문제라면 1번, 10, 11, 뭐 12 이렇게 나와버리면 계산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3번에 푸는 건 이거 풀면 됩니다. 의미가 없어. 그러면 34번 봐볼게요. 동일한 저항을 접속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저항값은 최소 저항값의 몇 배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런 콘덴서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이런 거 하는 방법이 문자로 하는 것보다 숫자를 바꿔치기 하게 편하다겠죠. 그래서 몇 개로 할 거냐? 4개면 그대로 1개. 제일 편한 게 4개면은 저항 하나당 4, 5ohm씩
잡아버리시고 개수 그대로 똑같이 해서 하고 정렬로 해도 이거 얼마예요? 4호씩 정렬로 해버리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1이죠 1 여기 1이고 요거는 뭐 더할 것도 없이 16이고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16배가 되든가 16분의 1배가 되든가 근데 여기는 또 16분의 1은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뭐 4번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수로 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개수로 35번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렬에서 합성 저항 구하는 거니까 1번 연결된 저항을 모두 합치면 된다. 이거는 직렬. 이거 공식을 그냥 그 공식 같지 않은 공식을 말로 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합성 저항은 3번이 되겠죠. 저항의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하고 다시 그 역수를 취하면 된다. 예. 그냥 정확하게 뜻, 의미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자 이거 우리 전원 접속 저항 접속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 전원 접속을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연습을 잘해야 상이라는 걸 캐치할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이것된 점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36번 우리가 전압기로 재면은 금방 알 수 있지만 전압기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답은 물론 이거 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을 이런 잡으실 때 방향, 기준 방향 잡으시고 기준 잡아서 맞추시면 돼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기준을 플러스가 이쪽에 있는 걸 기준 잡을 거냐 이쪽에 있는 걸 기준 잡을 거냐 따라서 같은 거 아니냐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플러스가 여기 있는 거랑 플러스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같은가요? 틀린가요? 이건 방향이 같죠? 뭐 기준 어떻게 잡든 간에 얘는 누가 보더라도 방향 틀린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거 같은 곡선들이 물려있고 근데 얘를 살짝 변형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곡선이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 두 개 같은 그림이죠? 같은 그림이니까 방향이 서로 틀린 거예요. 방향이 서로 틀린 겁니다. 당연히 이거 방향 서로 틀린 거고. 그래서 일단 방향 같은 것끼리 묶어주세요. 그냥 편하게 방향 같은 것끼리. 이게 방향 같죠? 이렇게 방향 같고 방향이 이렇게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합치는 건 그냥 합치실 거고. 그럼 이거 합치니까 4, 6, 6이고 얘는 6이고 얘는 3.5고 그럼 이제 6하고 3.5를 더할 건지 뺄 건지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그 판단이 쓰시죠? 왠지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예. 물론 답에는 더한 9.5도 있고 뺀 2.5도 있고 3.5도 둘 다 있네요. 예. 이거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직류 가지고. 또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사고를 우려먹듯이 우려먹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바꿔치기 해볼게요. 교류가 어려운 이유가 직류도 모르는데 당연히 어렵죠. 네. 숫자를 바꿔치기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 파란 선을 0V로 잡아볼게요. 0V로. 그럼 당연히 이쪽은 1.5가 될 거고요.
여기 다 이제 1.5죠. 여기는 몇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는 4.5.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 6, 여기 1.5, 3.5 바깥축 했을 때, 선 따라서 계속 쭉쭉 올렸을 때, 그리고 어디를 찍어도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얘 둘이는 빼야 되는 관계입니다. 4.5랑 6.5는 왜 빼는지 이해되시죠? 이것부터 할까요, 다시? 자, 우리 건전지가 1.5V다. 그럼 우리가 통상 0하고 1.5 하니까 얘는 더하든 빼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자, 1.5V 건전지를 여기를 0.5V. 그럼 여기는 몇 볼트로 잡아줘야 돼요? 여기가 만약 여기 이 선이 0.5라면 그래서 더하면은 1로 하면 더해서 1.5가 된다는 얘기고요. 빼면은 우리가 전압이라는 게 뭐죠? 전압이라는 게 전이 차고, 그럼 얘는 전압으로 구해야 되는 건지 전위로 구해야 되는 건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 현재 1.5V 나오는 거죠. 이 1.5는 전압인가요, 전인가요? 뭐 전압이든 전이든 관계없어요. 근데 하여튼 얘는 1.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더해서 간다는 개념일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1V로 잡고, 자 그러면 1.5짜리 1.5짜리를 두 개를 붙일게요. 결론은 3이 나와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면 여기가 0.5 하면은 여기가 1 될 거고요. 여기 1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적었죠? 아까 우리 적을 때 좀 여기 적을 때 그냥 계속 더 있었죠. 그럼 여기가 1이 아니고 2.0이라는 얘기죠. 2.0에 아니 2.0이란다. 1.0이죠? 아니 2인데 2입니다. 더 있었죠? 여기 더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헷갈렸네. 2 여기 3.5. 그럼 3.5랑 둘이 빼지는 거죠.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보시면 여기 뺐었죠, 여기를. 자, 여기 4.5랑 1.5, 3V란 걸 아니까 빼서 계산했어요. 빼서 계산했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빼서 계산합니다. 플러스, 값이 올 자체가 플러스니까.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그냥 심플한 것 같아도 근본적인 거라서 집에서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답은 일단 정해놓고 고민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5개념을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비슷하게 계속 몇 개를 더 내볼게요. 밑에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37번) 봐볼게요. 동일 전압의 전지 3개를 접속해서 각각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 접속 방법에 따라 몇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 이 건전지 3개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로 하시면 돼요. 건전지가 3개니까 몇 볼트 할 수 있나요? 하나에 3볼트 잡죠. 그럼 계산이 편해지니까요. 그럼 모양이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이 밑에 암호 같은 글씨가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뜻이에요. 건전지 3개를 이렇게 붙였다. 마치 건전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화살표를 시험해서, 그러면 이렇게 직렬로 붙이는 게 있을 거고, 완전히 병렬로 붙이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직렬로 붙이는 건데, 박치기 시켜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형태냐면은, 직병에 섞어놓은 겁니다. 이렇게도 붙일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도 붙일 수 있고 빡치기도 시킬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은 안 되냐? 이런 모양은 안 되냐라고. 가능하죠. 이런 모양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렇게 돼버리면 타버려요. 시간이 쇼트난 거죠? 이해되시나요? 쇼트난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부하를 거는데 그냥 이렇게 툭 연결한 건 똑같죠. 이거 빼고 볼게요. 얘랑 그림 같은 그림이죠.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아까 했던 그 위에 비슷한 거 하나 했었죠. 아까 지워버렸네. 저게 영물지장의 그림인가요? 이거? 지금 이거 5번째 거 하고 이거? 네, 그게 그거 아니죠? 네, 이거 그냥 요거만 따로 네, 해서 그게 이 모양이 나올 수 없는 모양이라고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런 모양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하면은 이게 바로 단락 쇼트이기 때문에 전압을 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예. 그럼 요 지금 5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 이걸 5가지 사항을 회로로 한번 그려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요? 방금 이제 이 그림이 얘랑 같은 거고, 그렇죠? 하나 옆에 좀 튀어나왔죠? 2개 붙여놓고 하나 올려놓은 거고, 지금 위아래로 했으면 병렬이다, 앞뒤로 했으면 직렬이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위아래로 있으니까 병렬, 그래서 얘는 빠뿔로 있으니까 얘를 뒤집어서 그렇죠? 얘는 이런 의미로 해서. 네. 그랬을 때 이제 저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양 그대로 해서 그렇게. 네.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쓰는 적이 없으니까 생소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거 교류에서는 얼마든지 이 짓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근데 저기가 숫자를 만약에 예. 대입을 전부 3극돌짜리를 예. 걸었다고 하면은 예. 그럼 적어볼까요? 3에다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니까 3에서 3극도가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0, 여기 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 선은 얼마 잡아야 돼, 이 선을? 선을 잡는 겁니다. 방법이 2가지 있어요. 선에다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 그냥 건너지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 선에 잡으면 여기 얼마예요? 3. 여기는 얼마예요? 6. 여기는요? 여기는. 얘가 6이라면, 플러스가 6이라면, 마이너스는 그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 그냥 3이요.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3이라면 이 2개 차이 얼마예요? 9. 그럼 직렬로 한 거랑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냥 여기 3이죠? 여기 건전지에다 그냥 붙였습니다. 여기 3이에요. 그냥. 얘는 뭐라 적어야 될까요? 3이라 적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는 극성이 만드니까. 이 건전지로 보는 방법이 있고, 선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럼 이제 이거 더하기로 하면 그냥 6, 아니 3. 퉁쳐지고 3이라고 바로 말할 거고. 얘는요, 여기서 여기 빼기. 3 빼기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숫자, 이렇게 선에다가 전압 체크하는 거하고, 그냥 몸통에다가 체크하는 거랑 달리 생각하셔서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직렬해서는 안 돼요. 병렬은 돼요. 아니야, 병렬이 안 돼. 직렬해서는 안 되는데, 교렬해서는 됩니다. 계산이 돼요. 각도를 맞춰버리면 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어디 잡아놓은 게 있는데 저는 계속 몇 개 더 해볼게요. 네, 전원 해놓은 거 따로 빼야 되겠네. 지금 이게 접속 문제가 좀 적어서 문제를 좀
더 빼볼게요. 아니, 이거 아니지. 지금 그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예. 방금 했던 거 복습 한번. 예. 이제 특히 36번. 36번도 그러면 아까 방법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방법 바꿔서. 기준 잡아서 한번 해볼게요. 기준 잡아서 그냥 건전지에다가 건전지에 잡아서. 자, 얘를 기준 잡죠, 그냥. 얘를 기준 잡겠습니다. 그러면 1.5. 얘는 3. 얘는요, 1.5. 얘는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 왜냐하면 방향이,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반대로 있는 것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그냥 싹을 더하면 돼요. 싹 더하면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더하는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자체 그 몸뚱이로 해서 곡선 봐가지고 잡는 방법이 있고, 견이 차로만 가지고 쭉쭉 연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이거 5개는 잡으셔야 돼요. 이걸 잡으셔야. 그리고 교류하고 직류 차이점이 뭐냐?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류라는 것은 한 방향으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건데, 교류는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한다는 거예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런데 교류값은 매 순간순간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계산도 어렵고, 그래서 직류처럼 바꿔치기 돼버리죠. 교류를 직류처럼 바꿔치기 하는 것을 우리가 시력값입니다. 시력값. 마치 교류를 직류처럼 바꿔치기 하는 걸 시력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류를 직류처럼 바꿔버릴 거예요. 단, 직류는 각도가 0도, 180도,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교류는 각도가 0도부터 360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앞전에 했던 이 계산들 있죠? 계속 이거에다가 빼기에, 더하기에, 나면서 이거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교류를 직류처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은 직류가 좀 자유롭게 되셔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지금 이거 그잖아요.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한테 알려주잖아요. 아무 말 안 해요. 당연히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성인들한테는 이님이 자기가 몇십 년도가 있으면서 생각했던 개념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 개념이면 괜찮은데, 5개념이 태반이죠. 그걸 깨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좋다는 이유가 5개념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알고 심지어 난 이렇게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데. 왜 그러지? 하면서 이해는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고개 좀 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밑밥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게 그래서 전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고개를 깨셔야 돼요. 연습만이. 그럼 일반적인 문제 39번 내부 저항이 2. 그래서 건전지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건전지 하나당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건전지를 하나 그리겠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일단 직렬로 연결하고 10개를 그 다음에 그 10개 한 세트를 다시 5개를 더 붙였답니다. 병렬로. 한번 그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셔야 돼요. 저걸 피나로 그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설명대로 따라가야죠. 여러분도 한번 설명대로 한번 이 글 설명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부 저항 물론 이제 어떻게 그리냐가 너무 복잡하다 그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부 저항 2인 건전지 한 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10개를 직렬로 붙였다. 그럼 이렇게 붙이겠죠. 2개, 3개, 4개.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게 직렬이죠. 근데 이 짓을 누가 해요? 그냥 퉁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그냥 합성시켜버리죠. 그럼 이제 뭐 마시면 돼요? 하나 2옴이었으니까 합성시키면 이게 하나 20짜리가 될 거고 여기는 전압 안 알려줬지만 뭐 10배에 원래 전압이 2였다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 뭉쳐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5개를 이렇게 병렬로 붙여놨으니 그럼 내부장 즉 내부장은 얼마냐 이거죠. 그냥 퉁쳐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바꿔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병렬 합성시켜봐라 그 얘기죠. 왜냐면 병렬이냐면 꺼져 있을 때 이렇게 있었을 거니까 병렬 맞죠? 구조가 저항도 병렬이고 전압도 병렬이고 그러면 2옴짜리 5개를 붙여놨으니까 답은 뭐예요? 2옴이 아니구나. 20이죠, 20. 20짜리. 그래서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20분의 1. 그래서 5. 4인가? 아니, 4. 4.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뜻이 모르겠어.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거 하나 예. 어디 이때는 상관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가 하나 더 이렇게 가면 이 밑에가 조금까지 36번하고 같은데. 각자인가요? 여기 합쳐서 4 뭐라면 이좀 네. 다 합쳤으면 그러니까 아니 잠깐 이해를 못했어요. 원래 지금 현재 100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다 합쳐서 여기는 3.0? 4.5? 하나에 1.5씩이면 뭐 어떻게 4.5 여기도 하나는 3짜리 있다는 거예요. 하나 3짜리 여기 일정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자체가 안 되었어요. 왜냐면 그래서 자체가 전압차라고 그러니까 네. 그럼 아까 36번은 요거하고 얘는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얘는 중렬에서는 동렬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립하려면은 얘가 하나에 맞는 얘는 얘가 성립하려면 아예 내부장을 이렇거든요. 이런 그림 자체는 없잖아요. 여기다 내부장을 넣으면 성립. 내부장 나오고 그렇게는 성립되는 문제고 원래 그게 일반적인 거. 그러면 저게 안에서 흔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전압 이렇게 하면 전압 자체가 안 붙여졌어요. 대신 여기서 저항을 원래 자체 저항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넣어주시면 값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고 다른 것이 나와요. 숫자를 변경하세요.
내부장 값을 기본을 깔고 가요. 특히 전화기 다른 쪽은 좀 깔아놓으셔야 돼요. 깠으면 안 돼, 뭐 하나 같이 연결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죠. 이그램에서 내부장을 넣어주고, 내부장 넣어주고, 물론 이제 어디서 인출을 어디서 할 거냐가 포인트인데, 여기다 인출을 해요. 서로 이제는 다르고, 그래서 얘는 100인데, 얘는 뭐 50이다. 이러면 이제 가능해요. 집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절대 50 이하로 나옵니다. 50보다 적게 나와요. 왜냐면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이 제압차 때문에 전류가 계속 돌아요. 어려워지죠? 이걸 이제 연결하고 쓰면 되는 거고. 외부 현재 계속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이 스테로는 혼자서 쓰지 않아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갑자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는 여기까지 끝나버리는 제 질문을 안 하는 것도 다 이해를 하는 건지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도 모르는데 질문들을 안 해. 알아야 질문을 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해요? 그건 알아야 질문을 해요. 풀지도 못했는데. 이 90페이지까지밖에 안 배웠죠. 93페이지부터는 안 나갔죠. 저기 어디요? 예, 맞아요. 그 저기 뭐 정연파 나오는 거 있죠? 네. 거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하고 내일 조금 하고서 14일에 하셔본다고 그랬나요? 화요일이니까 14일이요. 예. 14일. 그러면 일본을 가서 뛰는 건가? 일본을 다 뛰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 후반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보다 이번이 더 강우주나? 그 다음에 기계로 가는 것 같은데 기계도 3월 말 되기 전에 끝나고 아이씨, 오늘 이거 풀어봤어요. 이거 지금 뭐 어디 앞에 어디가 지금 몇 페이지? 우리 하나 21페이지 21페이지 39번 이거 다 나왔어요. 해봤어요? 네. 10개. 네. 이게 10개잖아요. 네. 그럼 병렬 5개잖아요. 네. 나머지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해줘요. 40. 이게 그러니까 10개, 2, 5은 10개를 하는 거잖아요. 10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25 나왔다며요. 네, 25 나왔는데 이거를 병렬을 다시 5개로 하니까 20개 나누고 그럼 이제 4. 4일까요? 20개 나누기 3나오요?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0.1이니까 10개 만든 다음에 병렬로 더 5개 나뉘잖아요. 이용자들도 5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병렬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진열이고. 그러니까 진열을 하고 병렬 나무 5개가 있으니까 이거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 이유가 다시 자세히 좀. 저기 지금 10개를 그려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 하나 원자를 계산해가지고 25 만들어놨죠. 네, 20개. 네. 근데 이쪽에 병렬로 다 5개. 그럼 이용식 5개라는 얘기죠. 네. 네. 5개. 병렬로 5개. 그 5개. 나누면 돼요. 10개 가요. 10개. 오케이. 10을 한번 해줘.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계산. 10은 전 10은 자꾸 제가 이해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2홍짜리를 진열로 이거를 그걸 10개니까 2홍짜리 10개면 10을 10개 이쪽 하나는 진열. 10개를 진열을 10개를 만드는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래서 그럼 20개잖아 이게. 10개짜리. 이렇게 하니까 2홍짜리 10개는 25. 예, 20. 그 25짜리 이렇게 하나에다가 잠깐만요. 병렬로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다 이용을 걸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20. 20짜리 10개. 이용 10개. 이용 10개. 아 이건 진열을 했고요. 예. 이제 여기 병렬 옆에다가 병렬을 5개를 하는 거. 이 이용짜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예. 병렬로다가. 그럼 이 병렬 5개 계산은 돼요? 계산을 안 하고 좀 나눠버리면 나누면 20개. 5 나눠서 20 나누기 20 나누기 저 39번이요. 예. 저기 이거 좀 잠깐 봐주실래요? 네. 그러면 병렬 5개를 연결했다는 게 여기에 이용식 걸어줬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얘를 다시 예. 얘를 다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20옴씩 걸어줬다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얘기. 아 2옴씩 걸어줬다는 얘기. 이용짜리 그건지 여기도 10개 넣고 10개 아 그 뜻이에요. 응. 그게? 아 그거를 이해를 못했구나. 그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이용 처음에 내부장 현재 이거를 직렬로 연결하고 다시 병렬 밑에는 이제 확실히 표현이 맞죠. 내부장 2.1 이렇게 직렬로 다시 이것을 한조로 해서 이건 확실히 이해되시죠? 이 말은 네. 같은 표현인데 좀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헷갈리게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학자가 보면 죽을 일이죠.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의미, 저 40번 의미를 쓰고 있는 거니까 다시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을 보면 내부장 0.1 건전지 10개를 직렬에 접속하고 이걸 한 조로 해서 다시 5조로 병렬 접속하는 거니까 그리기도 힘들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10개를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고 이게 한 조. 다시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였다. 이 39번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복잡하니까 얘를 한 세트로 바꿔버린 거죠. 크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그럼 얘가 1옴이 되는 거죠. 0.1이 10개니까 1옴. 여기도 전압값을 주지 않았네. 안 줬으니까 냅둬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5개를 붙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쓸 거니까 마치 제왕 1옴짜리 제왕 5개가 병렬로 있는 구조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니까 1.2
41번. 서로 같은 저항 N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에 전압을 인가했다. 일단 두 개만 해보죠. 두 개만. 숫자로 100V다. 여기 1ohm이다. 1ohm이다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전류 구해봐야죠. 전체 전류 구하고 전체 전류가 50이 되죠. I는 R분의 9이니까 50 암페어가 흘러가면 각각 여기서 전압 강화가 50V, 전압 강화가 50V. 세 개라면 어떨까요? 세 개라면. 그렇죠. 네. 세 개라면 3등분 하고 있었겠죠. 각자 저항이 같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100V를 3분의 100, 3분의 100, 3분의 100 나란히. 그러면 4개라면 4분의 100, 4분의 100, 4분의 100. 1000개면 1000분의 100 이렇게. 그럼 N개면요? 네, N분의 100. 그러니까 답이 2번. 그래서 저항이 같으면 직렬 연결되어 있는데 저항이 같다면 공평하게 N분의 1 합니다. 이 말하는 N분의 1. (42번이요) 특히 이 회로 문제는 정말로 손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그리셔가지고. 42번. 얘를 또, 이 말을 또 그림으로 바꿔치기 해봐야죠. 기전력이 4V, 내부 저항이 0.2. 그러면 하나가 이렇다라는 거죠. 얘를 10개를 직렬로 접속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10개 그릴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등가로 바꿔치기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10개니까 40V. 얘는요? 10개니까 2호. 하나는 합성을 시켜버렸어요. 얘를 10개를 여기까지 했고요. 10개를 이렇게 할 사람 할 짓이 아니니까 하나 퉁쳐가지고 이렇게 접속하고 태극이 어딜까요? 여기에 말하는 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부장 포함한 거 여기에다 뭐 했다고요? 저항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에 4A가 흘렀다. 그랬을 때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법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그림이 간단하다, 심플하다, 온 법칙. 약간 갈라지고 막 몇 개 더 나온다, 키로프 법칙. 그럼 여기는 볼게요. 그냥 편하게,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40V, 여기는 2 더하기 합칠 수 있죠. 여기 2옴 있는 거 때려붙여도 되니까. 저항 합성시킬 수 있으니까요. 다 합성시킬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R로 여기 2를 이쪽으로 보냈다고요.
그림 하나 다시 그릴게요. 이 상태에 있는 그림을 여기 R, 여기 2, 여기 40V. 이것도 그냥 합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항부를 했으니까 법칙을 하나 있겠죠, 원법칙. 그래서 I는 전체 I분의 V니까 2 더하기 R의 전체 40. 전체 이거고요. 근데 I가 4라고 그랬죠, 4. 그러면 이제 쪽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R 대신에 6 집어넣고 7 집어넣고 해서 맞춰도 되고. 사실 여기 그러네요. 간단하네요.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0이고 하니까 여기가 10대야 되죠, 10. 10이 돼야 4를 바꿀 될 거니까. 그럼 이거 10 되려면 2 더하기 R이 10 되려면요. R 값은 8 나와요. 음. 43번 위에랑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숫자 대신에 문자로. 그럼 얘도 그림 그려야죠. 그럼 똑같이 하나로 만들어 볼까요? 건전지를 하나짜리로. 그럼 기전력이 얼마란 얘기예요? 기전력이 NE. 그 다음에 내부 저항은 NR. 직렬 합쳤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뭘 했냐면은 외부 저항을 R을 연결했다. 구하는 전류는 얼마냐? 뭐 이제 오음법칙 이 구하는 전류는 전체면 전체 저항이 얼마예요? 그래서 R 플러스 NR 전체 기전력은 NE. 그러니까 얘랑 모양이 똑같은 것이 4번의 모양이 똑같은 게 있죠. 그럼 44번 김근아님 44번 읽어주세요. 기전력 1.5V 내부자 0.25 전지 가속계를 직렬로 접속하여 단락시켰을 때 전류는 그래서 이것도 이 문장도 그림으로 바꿔치셔야 돼요. 그림으로 한번 바꿔치시게 해보시게요. 그림으로 이 문장을. 단락이란 말은 부하 걸지 않고 그냥 쇼트 시켰다 그 얘기고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고 단락시켰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연결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류 구해라. 전체 전류는 전체니까 1에 7.5 7.5 암페어 7.5 암페어. 여전히 쓰고 있는 공식은 딱 하나. V는 IR. 45번 전압 1.5 내부 저항 0.2 5개를 정렬 접속하면 전체 전압은 7.5 풀 게 없죠. 7.5 전압 구했고요. 키르호프 법칙 김한결님. 예. 흐름망의 임의 접점에 유입하는 여러 전류의 총합은 0이다 라는 것은 이게 바로 키르호프 법칙이죠. 키르호프의 법칙. 이게 전류 법칙인데 얘를 우리가 일법칙이랍니다. 키르호프 법칙은 전류 법칙이 있고 전압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KCL이 1법칙, K 볼테이지 로우가 2법칙. 그래서 나중에 보면 헷갈려요. 1법칙이 전압 법칙이던가 전류 법칙인가. 그래서 인류란 말, 인류 3개가 있는데 인류. 직류 교대에서는 법칙이 1밖에 없어요. 인류 법칙입니다. 인류 법칙. 1법칙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47번에 김성진님. 헤르망에서 임의의 표현의 각을 흐르는 전류와 상황을 보면 대사하기 그 표현 중에 있는 모든 기체적인 대사가 같다는 것은 다음에 무슨 칭호가 나오나요? 그렇지. 이게 바로 KVL.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전압 법칙이에요. 이 법칙입니다. 이 법칙. 친근한 아저씨가 하나 나왔네요. 앙페르는 또 누굴까요? 앙페르는. 그렇죠. 암페어입니다. 이 양반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라서 영국 애들은 암페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는 앙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르니까 오른다사. 이게 바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있는 거고요. 암페어는 두 가지, 즉 오른나사가 있고 주의 법칙이 있고. 줄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 칼로리가 나온다, 열난다. 48번에 나승재님. 키르호프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그래서 1법칙은 전류, 2법칙은 전압. 문제 이렇게 나와요. 1법칙, 2법칙. 이렇게 딱 바꿔놨죠? 여기서 바꿔놓고. 3번 1법칙은 전압. 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거 맞는 거죠 얘는? 일리가 아니네. 사실 볼 것도 없죠. 여기 답은 여기 있죠.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2번이 전류가 맞습니다. 얘는 전류는 다 1법칙, 전압은 2법칙. 배창영님.
기름 소스의 버프를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말이 또 약간 어려워질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랑 같다는 거니까 어디서 찍어도 돼요. 2m로 여기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건 똑같은 거고. 근데 여기서 찍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갈라지는 혹은 모아지는 갈라지는데 모아지는데 이렇게 하나 찍는 게 그래서 사실 이미 한 점 획각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찍어도 법칙 성립하니까 여기서 찍으면 의미가 없어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폐회로에서 전류는 회로가 열려있으면 안 흘러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법칙은 전압 법칙이에요. 전압인데 전압은 회로가 열려있던 닫혀있던 관계없죠. 열려있어도 전압 측정 가능하고 닫혀있어도 전압 측정 가능하고 폐회로에서 적용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키로 법칙 같은 경우는 회로가 만약 열려있다 열려있으면요 기전력의 합은 구할 수가 있는데 전압 강화의 합은 일단은 못 구하죠. 전류가 안 흘렀으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어차피 안 닫아도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 합과 다 쓸 거예요. 열려있는 거 딱 재면 그래서 계산할 것도 없이 얘는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각 회로의 전류를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4번에 이걸 하나 해보도록 하죠. 이제 원래 폐회로입니다. 폐회로예요. 다 어디 다 연결되어 있고요. 편의상 이렇게 그리는 것 뿐이고. 자, 이 점으로 해서 전류가 40, 30, 20. 자, 그럼 여기는 얼마가 흐르고 있을까요? 이쪽으로. 들어온 게 70이고, 나가는 건 70이어야 되니까 50이겠죠? 50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10A, 20A, 30A. 여기는 전류가 얼마일까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전류 얼마예요? 들어가는 게 60에 또 들어가? 근데 이건 있죠. 키력 법칙 뭐라겠어요? 들어가는 전류합과 나오는 전류합이 같다 했으니까 적어줄게요. 얘를 우리가 I라 잡고 다 들어가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모르겠고 나가는 건 얼마예요? 없죠? 모르는 게 아니라 없어요. 나가는 게 없으니까 0. 그럼 이제 얘를 굳이 풀면 얼마예요? 이 마이너스 60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잘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게 60인 거고 이 부호는 나간다 반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60이라 적어도 맞는 표현이고 아니면 화살표를 치고 엎어서 60이라고 적는 거예요. 부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보니까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네. 4번 계산 결과가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같은 방향인 거고 마이너스면 처음에 정한 거에 반대 방향. 이해서 쳤을 거라고. 그다음에 서동명님 인문이 폐흐에서 히르히오프의 제2법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그래서 1법칙은 인류 그러니까 전류법칙이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이 법칙은 전압법칙이겠죠. 전압이니까 내가 가진 게 1000원이면 쓴 게 1000원이다. 그래서 기전력의 합과 전압공의 합은 같다. 2번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또 51번 봐볼게요. 물론 이렇게 생긴 거겠죠.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를 편의상 우리가 I1이라고 하고요. I1, I2 직관적으로 풀어보자. 먼저 분명히 10A가 들어가서 달라질 겁니다. 두 개의 저항이 같았다면 절반씩 5로 찢어질 건데 저항이 다를 거고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흘러요? 저항이 작은 쪽으로. 그럼 답은 이미 나왔어요. 계산 안 해도. 같으면 5고. 같으면 5인데 얘가 작으니까 5보다 크겠죠. 근데 5보다 큰 건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실제로 계산해서 풀어보자는 거죠.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자, 여기 빨간색과 녹색이 있어요. 전압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빨간색과 녹색입니다. 같은 전압 빨간색과 녹색. 여기도 빨간색 녹색이죠. 여기도 빨간색 녹색이죠. 그러면 이 둘의 전압 강화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2ohm과 3ohm의 전압 강화는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죠? 똑같습니다. 예. 네,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아, 이거 문제 안 읽었죠, 우리가? 네. 그래서, 여기 V1, 여기 V2라고 얘기해보고요. V1과 V2는 같은 값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V1과 V2는 같다. 이게 뭐예요? 키로프 법칙이고. 전류는요, 들어가는 게 열이는 나가는 게 열이다. 아직은 모르니까. 이건 뭐 다시 써보면 되는데요. I1, R1, I2, R2. 그러니까 I1은 모르고 대신에 I1, 2 넣죠? 2호, 2의 I1, 3의 I2.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이 I1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깥처럼요. I2는 10 빼기 I1에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여기요 2I1 3에 10 빼기 I1 그러면 30 빼기 3I1 정리 다시 하면은 5I1은 30 I1은 5분의 30 그래서 이렇게 방금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게 이거예요. 방금 풀었던 게 이제 문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복을 하셔야 되고 아유 나는 귀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로 반비례니까 어디 되겠지만 피자 나를 먹을 때
나눠 먹을 때 이쪽으로 흐르는 것은 더 많이 흐르니까 남의 걸로 해서 이렇게 n분의 n빵 해야죠. 30분이 5, 6, 이렇게 방법 세 가지였네요. 계산 안 하고 푸는 방법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날 겁니다. 계산 안 하고 푸는 게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딱 기능사만 하실 분들은 그게 최고 방법이에요. 산업계산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그냥 난 이거 외울래. 네, 이 방법. 가지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산업계산 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 자체가 시작. 기본이라서요. 이렇게 풀면, 이런 식으로 풀면은 딱 무슨 소리 다 배우고 나서 무슨 소리 하냐면은 V는 아니야. 끝. 그냥 풀면 되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막 하면 다 이제 외워야 돼.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외울 거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선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 저 같은 경우는 외우는 연습보다는 자꾸 계산하는 연습을 선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을 안승률님. 아이원 3옥 3호 알트 5옴 알트 6옴의 저항 3개를 그림과 같이 병렬로 접촉한 회로에 30V의 전압을 가하였다면 이때 알트 저항에 흐르는 전류 암페어는 얼마인가? 자, 보겠습니다. 또 대원칙. 죽었다 깨어나도 빨간색과 파란색은 일정, 빨간색, 파란색. 그럼 여기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를 V1, V2, V3를 하면은 V1, V2, V3는 같다가 되겠죠. 같다. 여기 있네요. KVS 같다. 그럼 전류는 들어가는 게 I면 나가는 게 I1, I2, I3 넣으면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간단히 써서 구하라는 게 I2 구하라는 거예요. I2. R2에서 구하라니까 I2는 뭐예요? I2는 R2V2. 그런데 뭐 V2가 얼마죠? 30. 얘가 30이면 다 30이니까. R2에 한번 5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냥 풀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풀으시다는데 이제 이렇게 외워서 풀면 이제 30%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편하죠. KC와 KV를 쓰는 게. 원래 간단한 거 풀려면 머리도 아픈 거고 복잡하지만 이제 그래도 힘을 발휘합니다. 되게 간단해지죠. 이거 있지만 항상 그림 그려서 갔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림도 그려보면 20, 30, 60 20, 30, 60을 정렬을 들어가고 여기에 60V 60V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25, 35, 65 전체 전류로 보네요. 전체 전류는 뭐예요? 전체 저항의 전체 기전력. 전체 기전력이 60인 거 알려줬고요. 전체 저항 구하면 되겠죠? 이거 전체 저항 구해야 되죠. 전체 저항 구하려니까 20분의 1, 30분의 1, 60분의 1 이렇게 계산 능력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배웠던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버리면요. 또 할 수 있겠죠. 구해서. 자, 근데 이 방법도 있고요. 다음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전체를 구하라겠으니까. 이건 온법칙 쓴 거였죠? 이번엔 KCL, KVL을 가볼게요. KCL. I는 I1, I2, I3. KVL. V는 V1, V2, V3. 네. 근데 보니까 이거예요. I1은 R1에 V1. I1은 R1에 V1이고, I2는 R2에 V2. I3는 R3에 V3. 그럼 당연한 거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같아. V1, V2, V3, V3 같다겠습니까? 그냥 V가 60이죠? 그래서 60, 60, R는 20, 30, 60 하니까 간단해 보이죠? 오목지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간단하면 오목지를 쓰는 거고요. 복잡하면 간단하다 복잡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그냥 직렬로 돼 있는 거. 직렬로 돼 있으면 그냥 오목지 쓰면 됩니다. 합성하기 쉬우니까. 근데 병렬이 쉽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KCL 쓰는 방법은 뭐 더 있어요. 이거 푸는 방법도. 근데 이건 사실 비추죠. 복잡하게 되게 복잡하고. 확실히 얘가 KCL이 합니다. 이것도 이제 54번도 한번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실래요? 54번? 오법칙 또 아니 KCL로 한번 해보세요. KCL, KVL로. 오법칙은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꼭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푸셔야 돼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하루 종일, 일요일 하루 종일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죠. 곧 되면 벚꽃도 보러 가야 되고. 우리 월요일날 시험 없습니다. 월요일날 시험 없으니까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놀러 가야겠다. 가셔야 돼요. 놀러는 가셔야 됩니다. 놀러 안 가실 시간은 공부를. 그리고 공부가요, 아시겠지만 되게 취미생활 중에서 제일 저렴한 돈 따졌을 때 돈이 많이 안 들면서 재밌게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TV 보는 것보다는 돈이 더 들긴 하지만 비슷하네요. 뭐. 책 사는 양에 따라 틀리겠네요. 같이 볼까요? 이제 이렇게만 적어주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적어주는 거예요. 각각 I1, I2, I 그리고 현재 여기 5옴에 흐르는 주류
이를 I3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전체 전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다 이제 I1, R1, V1, I1, R2, V2 뭐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그러네요. 이쪽에서 이 10V가 여기 다 걸리진 않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천상 어쩔 수 없이 V3라고 해줄까요? V1, V2, V3, 전체 전압 V 구별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죠. V3, I3라고. 여기도 앞에 여기도 바꿔버리죠. I3라고. 안 헷갈리게. 근데 저 어차피 I가 I3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름 문자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린다. 번복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KCL. KCL이면 I3는 I1 여기 I2. 지금 구하는 게 이거죠? 네. 구하는 게 이겁니다. 구하는 게 이거. KVL은 기전력 10.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죠?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아니죠? 네. 하나는 지워야죠. V1을 쓰든 V2를 쓰든. 볼게요. 100V. 그러면 색깔에 의해서 즉 주황색과 녹색이니까 주황색 녹색이 100이라면 주황색 녹색 100, 분홍색 녹색 100. 여기도 100, 여기도 100이니까 기전력 100, 전압강화 100, 100이니까 100은 기전력 100은 전압강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병렬 때 하나만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V2, V3이던가 V1, V3이던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그럼 가만 보니까 이거 쉽게 합쳐지네요. 그리고 변화시켜버렸네. 여기 5옴이죠?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은 10분의 2고 10분의 2니까 뒤집어 엎으면 2분의 5 그러니까 5. 이 뒤에 것도 5. 괜히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질 것 같으면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니까 이럴 때는 원법칙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 답만 일단 구해보죠. 전류 얼마예요? 10, 1이고요. 일단 그러면 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 없이 저도 생각 없이 케이스에 썼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 복잡해지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V1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R은 이렇게 해서 숫자 넣어가지고 칙 써서 넣고 하면 나와요. 네, 나옵니다. 해보실 분들 해보시고요. 이럴 때 잠깐만 이렇게 계산할 것을 숫자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해놨네. 자 그러면 이제 55번 봐볼게요. 역이율은 연료 구하라겠죠? 부분 연료 전체 전류 구하라겠으면 방금했던 것처럼 이거 합성시켜가지고 오음법칙으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만 구해라. 즉 여기를 R로 올리라 하면 R1, I1, V1, R2, V2, I2, R3, V3, I3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얘만 구해야 되겠죠. 일단 출사니까 이거 합칠 수 있죠. 어차피 이거죠. 여기 전압 똑같을 거니까 전압가가 합칠 수 있죠. 이렇게 합쳐버리면
뭐 2.4? 네, 2.4. 2.4하고 2.6 만나니까 전체로 하나 퉁쳐버리면 5옴이 되는 거고요.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예요? 여기 10이라고 줬으니까 전체 전류는 5분의 10이니까 2A.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가야겠네요. 방금 봤던 것처럼 2A가 찢어지겠죠. 2A가 찢어질 거예요. 찢어지는데 이쪽은 더 많이 들어오죠? 이거 작으니까 이거보다. 똑같으면 1A인데 4번. 답은 4번이고요. 그럼 이제 계산대로 풀려면요. 계산대로 풀려면은 여기 V1, V2 같을 거고요. 그러면 I1, R1, I2, R2 숫자 바꾸면 R1 대신에 4, R2 대신에 6, 그 다음에 I1 더하기 I2는 2. 그럼 이제 구하는 게 I1이니까 뭐 어떻게 같은 관계였는데 저는 I1은 그리고 이제 공식이 올 거면은 I1이라는 것은 둘이 더하고 남의 거 전체.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4 더하기 6, 남의 거 6, 전체가 2.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갈수록 그릴 거예요. 이쪽 넘어오면 갈수록 복습 안 하시면 계속 수업이 힘들어져요. 이거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면 될 때까지 하면 되니까. 자, 56번이니까 그림이 살벌하죠? 56번.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리면 똑같은 그림이죠? 똑같은 그림. 좀 보기가 좀 한결 낫나요, 이게?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에 그리는 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하죠. 이거 자꾸 이제 자꾸 그리시면서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림 세 개가 똑같답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얼핏 보면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그림이라는 거. 그랬을 때 전체가 6이다. 모두가 2오음이다. 그랬을 때 I1은 얼마냐? I1. 그러면 KCl, KVL 합쳐서 전체가 6. I1 더하기 I2. 단순화 시켜볼까요? 더 단순화 시키면 이제 숫자를 바꿔치기 할게요. 2옴 4옴 6A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림이. 그림이 저렇게 해놓으니까 풀만하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 KBL 적용하면은 V1, V2죠. 네, V1, V2일 거니까 이거 KCL, KVL 세 개가 나왔고 그래서 V1은 I1 곱하기 2 V2는요 R2 곱하기 이렇게 R2가 4고 R1이 2니까 그냥 계산 굳이 안 해도 통법으로도 그냥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4 여기 2 계산해 쓰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해결했죠 사실은 6이니까 3대 아니 저항이 1대2니까 저항이 1대2니까 거꾸로 전류는 2대1이고 2대1이면 이런 거죠. 전체가 이거 2대1이면 네.